5월 29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또한 지금 총리 장관 임명자들 다수가 위장 전입, 정여세 탈루, 또 백력 의혹, 이중 국적 등 갖가지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년 몇 개월 전에는 반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이런 이유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정의의 기준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정의의 기준은 뭔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한 자리에 가는 사람일수록, 권력이 남다른 자리에 가는 공직자일수록 지켜야 될 사회 도덕적 의무감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5대 결격 사유, 즉 위장 전입, 탈세, 또 백력, 또 표절,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에 자유롭게 이렇게 정정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행정부서의 최고 수장으로서 한 부서의 장관이 되면 자기 밑에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이 수천 수만 명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쓰는 예산이 수조 수십조가 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이 나라의 예산과 공무원 100여만 명을 다 통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총리나 장관이 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하지만 그럴 때라 하더라도 이 사회에 고위직책을 하고 있거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한 탈법을 다 자행해놓고 이제 고위직에 통과되는 그 기준 5대 결격 사유라는 부분에 부딪히니, 옛날에 이래서 그랬니 저래서 그랬니 이렇게 그걸 갖다가 감안해 줘야 될 면책 사유가 있니 악의가 있니 없니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TV에서 또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과거에는 계급품을 물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그건 모를 수도 있지, 집 사줬는데 정여세 있다라는 거를 강경화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거제도에 1억 2천짜리 집을 딸 둘이 앞으로 사줬는데 그건 모를 수 있지. 그 다음에 아들 결혼하고 전세 구해주는데 의사라고 그럽니다. 이낙연 총리요. 그 돈을 결혼식 축의금으로 했다. 전통적으로 듣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경우에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남은 모릅니다. 자기가만 압니다. 꼴이 없는 돈은 결혼식 축의금이 제일 좋죠. 그래서 뇌물 주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식 하면 상대가 그냥 덤뻑 줘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꼴이 없는 그림을 사주면서 뇌물로 대신 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양심인이라면 그때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장관이나 총리는 그야말로 5대 결격 사유에 위반되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집 안에 22페이지에 5대 결격 사유 관계자들을 장관이나 총리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 사유를 국민 앞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야당에도 양해를 구하고 사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100% 통과시켜 준다,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정이고, 그래도 하자가 있으면 집에 가야지요. 그런데 위장 전입을 둘러싸고 별의별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의 학교를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게 아니라 마누라가 직장을 편한 데 하기 위해서 한 거는 학교보다 덜한 위장 전입 아니냐.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고 피치 못한 학교나 또 부인의 학교를 위한 위장 전입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것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률에 위장 전입을 했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해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하고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에 서너 명도 안 되고 별로 적발되는 사람도 없이 사문화된 법이다. 아니, 사문화된 법이면 법을 고쳐야 되지요. 그럼 불법이 아니라고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현행법에 불법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찾아봤습니다. 방송 중에. 찾아보니까 2015년 뉴스 기사 중에 그때까지 10년 동안 5,000명이 처벌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95명이 처벌되어서 이제는 무슨 유명무실다. 195명이 처벌되면 그게 작은 겁니까? 적극적으로 적발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애초에 그 법의 위장 전입에 관한 법의 입법 취지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나 학군제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강남 8학군으로 위장 전입을 해놓고 친척 사돈 8촌까지 앞으로 해놓고 거기 학교를 다니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임명한 인사 6명 중 3명이 청문 대상 6명 중 3명인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3명이 지금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5년 3월 7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의 자격은 위장 전입 달려있다. 국민들 5,000명이 처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하다. 대부분 공소시효는 지났고 범죄 행위를 알고도 내정하는 정부가 문제다라고 머니투데이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했죠.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문제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번에 4명의 후보자 모두 과거 위장 전입 경력이 드러나 위장 전입 그랜드 슬럼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이면 이들은 한결같이 투기 목적이 없었다. 사려 깊지 못하다고 해명하는데요. 단지 사과로만 별 탈 없이 지나가는 사례가 일반화된 지 오래입니다. 라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장 전입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위공직자에게는 별것이 아닌 흠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도 처벌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는지 의문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부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직장주택조합 가입하려고 등등 핑계가 나오는데요.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이어 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자까지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위장 전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어버린 가운데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불감증이 심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에서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확인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현 정권의 인식도 문제라는 겁니다. 유 후보자 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37조는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아댑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의 역대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김대중 시절인 98년에는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가족 위장전입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임했고 2002년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과 자녀 취약용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현재 경제부총리 역시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자녀의 취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후 당선되자 도덕불감증 기준이 느슨해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지만 이 문제만으로 사퇴한 공직자는 없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에 대한 기록들은 검찰총장이나 이런 주요 다른 공직자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2007년 말 이전은 3년, 이후는 5년인데 지나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청문회에서 나와서 사과만 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지난 2015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시기가 85년에서 99년이 해당 시기라서 처벌 대상은 아니죠. 공소시효가 끝났죠. 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지적하고 후보자들이 시인하더라도 도덕적 책임만 달라지지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돼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는 불법 행위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데 적발되지 않았으니까 그만이라는 말이 아니냐. 자, 위장전입이 사문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10년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았고 일반 국민들도 이들처럼 아파트 분양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하다가 꼬리가 잡히는데, 자, 그런데 고위층들은 투기 목적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불감증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또 잽싸게 일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전국적으로 195명이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해서 고발됐는데 2015년은 209명, 2014년은 138명이고 자, 공소시효는 5년이고 시효는 위장전입을 한 날부터 5년입니다. 자, 지금 적발률이 작년에 315만 가구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0.06%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짓 신고로 적발됐다고 고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고지시켜주고 이래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처벌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적발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 건수가 195건이라고 해서 적발 건수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벌하기 전에 빨리 바로잡아라고 통보해 준다라는 겁니다. 2015년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4년 618건, 2013년 713건 등입니다.
실제 위장 전입 건수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자는 많은데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지금 청문회 하는 시점에서 이걸 손을 봐서 이제 법을 완화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장 전입을 완화하면 전 국민이 살지 않는 지역에다가 전부 주소지를 편의에 따라 갖다 놓고 그러면서 직장 문제나 예를 들어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 또 더 나아가서 애들 학교 다니는 문제, 부동산 투기에 관한 문제,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 문제 등이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주거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낙연 후보자의 아내는 89년 서울 강남 지역 학교에 배정받고자 논현동에 9개월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좀 더 좋은 근무지를 받으려고, 물 좋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려고 그런 거고요. 아니, 학교에 근무하는데 물 좋은 학교를 다니면 뭐 생기는 게 있습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장녀를 한국으로 전학시키면서 자신이 놓은 이하 여고에 배정받기 위해서 친척 집에 위장 전입했다. 어제 어떤 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요. 참 기가 차던데. 아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위장 전입해준 거는 봐줘야 된다. 아니, 미국에서 한국에 오더라도 자기 주소지에 똑바로 가야 되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97년 1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친척 집에 17일간 주소를 옮겨뒀고 2004년 8월부터 7개월간은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목동의 다른 사람 집에 주소지를 옮겨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장 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당첨을 통한 재산 정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주소를 옮겨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한 처벌 조항은 제가 언급을 했고, 자,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좋은 학교에 발령을 받으려고 또 학교 배정을 위해 자녀 그리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와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의 차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위장 전입했다고 다 투기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위장 전입해도 투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해서 좋은 학교에 갔다면 그건 확실히 앞으로 자녀가 이 사회에 성공하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 부분입니다. 좋은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확실히 뭐가 생기는 게 있어도 더 생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더 쓸 거 아닙니까? 자, 문 대통령이 공약 때 위장 전입을 포함한 5대 공직 결격 사유자를 전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 했을 때 위장 전입에도 착한 위장 전입이 있고 나쁜 위장 전입이 있으니까 나는 나쁜 위장 전입인 부동산 투기만 이렇게 배제하고 착한 위장 전입인 학교 배정과 그 다음에 이 근무지 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용인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인사검증 기준을 바꾼다느니 샅샅이 틀어서 개인의 어떤 이 사생활을 갖다가 다 까발리고 이러다 보면 멀쩡할 사람 어디 있겠냐라고 4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대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내 편리한 대로 말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대통령이 부패한 의혹이 있다고 그를 쫓아내고 구치소에 가둬서 지금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나라에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한 사람들은 부패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해야죠. 대한민국에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드러났던 다른 역대 정권에서 다 드러났던 솔직히 상류층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패한가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나 부패도 지수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와 비슷하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밑에 핫바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력만큼 청렴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기준이 강화돼도 더 강화돼야 될 건데 기준을 약화시킨다는 이유. 제가 욕을 할 뻔해서 다시 녹화를 떴습니다. 문제 있는 몇몇 인간들 때문에 법을 바꿉니까? 이제는 위인 설법입니까? 위인 개법입니까? 이 많은 꼴입니까? 웃기는 변명하지 말고요. 대통령이 사과하고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 낙마해야 됩니다. 부패에 관한 기준은 강화돼야 됩니다. 현행법에 불법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찾아봤습니다. 방송 중에. 찾아보니까 2015년 뉴스 기사 중에 그때까지 10년 동안 5,000명이 처벌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95명이 처벌되어서 이제는 무슨 유명무실다. 195명이 처벌되면 그게 작은 겁니까? 적극적으로 적발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애초에 그 법의 위장 전입에 관한 법의 입법 취지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나 학군제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강남 8학군으로 위장 전입을 해놓고 친척 사돈 8촌까지 앞으로 해놓고 거기 학교를 다니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임명한 인사 6명 중 3명이 청문 대상 6명 중 3명인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3명이 지금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5년 3월 7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의 자격은 위장 전입 달려있다. 국민들 5,000명이 처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그건 모를 수도 있지. 집 사줬는데 정려세 있다라는 거를 강경화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거제도에 1억 2천짜리 집을 딸 둘이 앞으로 사줬는데 그건 모를 수 있지. 그 다음에 아들 결혼식 결혼하고 전세 구해주는데 의사라고 그럽니다. 이낙연 총리요. 그 돈을 결혼식 축의금을 했다. 전통적으로 듣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경우에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남은 모릅니다. 자기가만 압니다. 꼴이 없는 돈은 결혼식 축의금이 제일 좋죠. 그래서 뇌물 주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식 하면 상대가 그냥 덤뻑 줘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꼴이 없는 그림을 사주면서 뇌물로 대신 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양심인이라면 그때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장관이나 총리는 그야말로 5대 결격 사유에 위반되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집 안에 22페이지에 5대 결격 사유 관계자들을 장관이나 총리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에 자유롭게 이렇게 정정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행정부서의 최고 수장으로서 한 부서의 장관이 되면 자기 밑에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이 수천 수만 명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쓰는 예산이 수조 수십조가 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이 나라의 예산과 공무원 100여만 명을 다 통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총리나 장관이
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하지만 그럴 때라 하더라도 이 사회에 고위직책을 하고 있거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한 탈법을 다 자행해놓고 이제 고위직에 통과되는 그 기준 5대 결격 사유라는 부분에 부딪히니 옛날에 이래서 그랬니 저래서 그랬니 이렇게 그걸 갖다가 감안해 줘야 될 면책 사유가 있니 악의가 있니 없니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TV에서 또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과거에는 계급품을 물고 (5월 29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또한 지금 총리 장관 임명자들 다수가 위장 전입, 정여세 탈루, 또 백력 의혹, 이중 국적 등 갖가지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년 몇 개월 전에는 반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이런 이유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정의의 기준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정의의 기준은 뭔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한 자리에 가는 사람일수록 권력이 남다른 자리에 가는 공직자일수록 지켜야 될 사회 도덕적 의무감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5대 결격 사유, 즉 위장 전입, 탈세, 또 백력, 또 표절, 더 나아가서 탈사유가 발생했으면 그 사유를 국민 앞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야당에도 양해를 구하고 사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100% 통과시켜 준다?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정이고, 그래도 하자가 있으면 집에 가야지요. 그런데 위장 전입을 둘러싸고 별의별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의 학교를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게 아니라 마누라가 직장을 편한 데 하기 위해서 한 거는 학교보다 덜한 위장 전입 아니냐.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고 피치 못한 학교나 또 부인의 학교를 위한 위장 전입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것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률에 위장 전입을 했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해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하고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에 서너 명도 안 되고 별로 적발되는 사람도 없이 사문화된 법이다. 아니, 사문화된 법이면 법을 고쳐야 되지요. 그럼 불법이 아니라고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